여기 평생을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두 친구가 있습니다. 10대 시절의 풋풋함부터 중년의 고단함까지 모든 시간을 공유했던 30년 지기였습니다. 서로의 부모님 장례식에서 밤을 새워주었고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해 보이던 우정이 단절되는 데에는 그리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00원, 흔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이 이 오랜 인연의 숨통을 끊어놓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고작 국밥값 10,000원 때문에 30년 우정을 버린다고 그 사람이 너무 속 좁은 것 아닌가? 하지만 저는 수만 명의 임직원을 이끌고 냉혹한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코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돈이 지불돼야 할 타이밍에 감지된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 이면에 깔린 마음의 빈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늘 밥값을 내던 친구 A는 문득 신발끈을 고쳐매며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정적, 그 순간 친구 B의 행동이 이 관계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B는 지갑을 꺼내는 대신 멀뚱히 천장을 보거나 이쑤시개를 집어들며 A가 일어서서 계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에게 A가 밥을 사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30년 동안 반복된 당연한 일과이자 관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A가 느꼈던 감정은 돈에 대한 아까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비참함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지갑이었구나. 내가 베푼 지난 30년의 호의가 이 사람에게는 권리가 되었구나. 국밥값 10,000원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가 B를 위해 기꺼이 사용했던 그동안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존중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 위에는 불합격이라는 차가운 결과가 붉게 떠올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의 도구입니다. 피와 땀이 서린 노동의 대가이기에 누구나 자신의 돈은 뼈처럼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애정 표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자의 심리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마음의 물성화 우싱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돈을 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친한 사이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넘어가 주겠지. 하지만 친밀함이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을수록 그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은 더욱 예민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밥 사건에서 친구 B가 간과한 것은 친구 A의 지갑 사정이 아니라 A의 감정 탱크였습니다. 계속해서 퍼내기만 하고 채워주지 않는 우물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린 우물에서는 더 이상 맑은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목마른 사람은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갈라진 땅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제가 경영 일선에서 수많은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눈여겨본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식사 자리에서 먼저 수저를 놓고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사려고 지갑을 여는 사람의 그릇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철학, 공감 능력, 그리고 자기 희생의 자세가 모두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밥값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식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친구 B는 국밥값을 아꼈을지 모릅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10,000원을 지키려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을지 모를 30년 된 거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최악의 투자이며 인문학적으로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람의 속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는 눈빛,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표정, 그리고 다음에 내가 살게라며 기약 없이 미루는 공허한 약속들 속에 그 사람의 바닥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지갑을 깜빡했다는 사람, 더치페이를 할 때면 10원 단위까지 따지면서 정작 자신이 내야 할 땐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 그들이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파산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원, 1000원, 사소하게 쌓인 실망들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국밥 한 그릇이라는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이라는 차가운 숫자를 통해 뜨거운 인간관계를 통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묘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빗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장작 타는 소리는 온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테이블 위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뢰의 상징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 나누는 자리에서 그 숫자가 너무 선명해지는 순간 관계는 숨을 멈춥니다. 경영 현장에서 저는 정확함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 때 오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아래의 싸움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니까요.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숲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정확함이라는 칼날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무나 예리한 칼은 요리를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베는 흉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변에서 똑 부러진다는 평가를 듣는 박모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면 그는 어김없이 스마트폰 계산기를 맵니다. 자, 김치찌개가 9,000원, 제육볶음이 12,000원, 공깃밥 추가했으니까 너는 정확히 13,500원 보내주면 돼. 그는 10원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현금이 부족해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 앱을 켜라고 독촉하며 수수료 안 들게 토스로 보내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와의 만남은 교감이 아니라 정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선 것처럼 건조한 거래의 현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론 하나까지 정확히 나누려는 그 태도 이면에는 나는 너에게 단 1원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방어 기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정확성은 관계의 여백을 지워버립니다. 한국화에서 여백이 없으면 그림이 숨을 쉬지 못하듯 인간관계에서도 대충 이번엔 내가 됐어, 너도 같은 어수룩한 여백이 있어야 정징이라는 공기가 통합니다. 친구 사이에서조차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듯 만나는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유형은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돈을 무기로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통제자들입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 말 들어 라는 태도를 은연중에 내비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밥값을 낼 때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상대방의 복종이나
감정적 노동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비싼 거 샀잖아. 이번 주말에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런 식의 화법은 상대방에게 고마움이 아닌 부채감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탁구공이 오가듯 호의가 자연스럽게 순환하지만 병든 관계에서는 호의가 족쇄로 작용합니다. 돈을 낸다는 행위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내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권력 행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밥을 얻어먹고도 체한 듯 속이 불편합니다. 영혼이 갉아먹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로 사람을 관리할 수는 있어도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 지표, 매출액, 달성률 같은 숫자로 직원을 압박하는 관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회사를 구하게 만드는 힘은 그런 차가운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 진정한 어른은 계산되지 않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를 조용히 꺼내는 부장님, 힘든 후배를 위해 아무런 생색 없이 밥 한 끼 사며 힘들지 다 알아라고 어깨에 두드려주는 선배. 이들의 공통점은 정확함보다 따뜻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보라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몇만 원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인생이라는 긴 장부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고수들입니다. 인간관계는 효율성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굳이 시간을 내어 만나고 내 돈을 써가며 남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지만은 바로 그 비효율적인 낭비 속에 사랑이 깃들고 신뢰가 싹 깹니다. 사랑은 원래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과의 만남에서 유독 계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는 당신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n분의 1 혹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함은 기계의 미덕이지 인간의 매력이 아닙니다. 사람 냄새는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그 헐거운 틈새에서 피어납니다. 일 영혼의 차이를 따지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빛을 읽으려 노력하십시오. 계산기를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거래처가 아닌 진정한 내 사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잊혀지지만 그날 당신이 보여준 넉넉한 태도는 상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온도로 각인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총량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사람의 감정 또한 무한히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쓰면 닳고 퍼내면 바닥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이 냉정한 사실을 외면한 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자신의 감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고갈되어 죄가 되어버린 후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풍경 중 하나는 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배려를 쏟아붓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흡입하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비대칭 emotional asymmetry라고 부릅니다. 균형이 깨진 시소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무거워서 땅에 처박히고 다른 한쪽은 공중에 떠서 발이 닿지 않는 불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일방적인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잊지 못할 사연을 들려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가 큰 수술을 하고 입원했을 때 자신의 삶을 잠시 멈췄습니다. 직장에서 녹초가 되어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을 친구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친구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며 밤새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너만 건강해지면 돼. 나는 힘들지 않아. 그녀의 헌신은 진심이었습니다. 친구의 가족들조차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 천만다행이야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쏟은 이 정성이 언젠가 자신이 힘들 때 똑같은 온도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이번에는 그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덜컥 겁이 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내일 수술이야. 너무 무섭다. 네가 옆에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녀가 바란 것은 거창한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걱정 마, 내가 갈게. 혹은 기도하고 있을게, 힘내.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 도착한 답장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도려냈습니다. 아, 그래?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수술 잘 받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 짧은 문장, 무심하게 찍힌 이모티콘 하나. 그 순간 그녀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시간과 정성, 밤샘 간호, 직접 만든 도시락, 그 모든 것이 친구에게는 그저 받아도 되는 호의, 편리한 서비스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수술에 대한 공포보다 인간에 대한 환멸 때문에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조용히 그 친구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업 경영에서 겪었던 수많은 인간 군상을 떠올렸습니다. 조직이든 개인 관계든 세상에는 명확하게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주는 사람 지부가 받는 사람 테이커입니다. 주는 사람은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의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반면 받는 사람은 타인의 희생을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 덕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호의를 권리로, 배려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주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는 사람은 고갈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알겠지라는 기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반면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원래 저 친구는 착하니까, 거절을 안 하니까라며 상대의 희생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편의를 누립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과도 같습니다.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는 닫힌 closed system는 결국 무질서해지고 붕괴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비만 한다면 그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의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일만 하다 지치는 것만이 번아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쏟아부은 마음을 돌려받지 못해 감정의 잔고가 0이 되는 상태, 그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영혼의 번아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혹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배려는 독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계속될수록 그는 당신을 소중한 친구가 아니라 부리기 쉬운 혹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의 따뜻함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짝사랑만 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짝우정, 짝배려 또한 영혼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손절손체이라는 주식 용어가 있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손절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나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뒤로 물러선다면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것은 냉정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살듯 병든 관계를 도려내야 당신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일방적인 온도는 결국 식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도 계속해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미지근해지다 결국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서운함, 그 외로움은 당신이 속 좁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온도가 낭비되고 있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난로와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할 때 비로소 그 방은 따뜻해집니다. 나만 타오르고 상대는 차갑게 식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고 우정이 아니라 노동일 뿐입니다. 부디 당신의 소중한 땔감을 고마움을 모르는 차가운 아궁이에 던져 넣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도는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을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막이 내리고 무대 위에 조명이 모두 꺼졌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평생 통장의 잔고를 늘리기 위해, 더 높은 직함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평등 앞에서는 그 모든 숫자가 무의미해집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세상에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가슴 속에 남긴 온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입가에 저절로 번지는 따뜻한 미소, 혹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리움,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생전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익으로 모인 사람은 이익이 닿으면 흩어지지만 마음으로 모인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곁을 지킨다. 저는 이 말을 인간관계의 바이블로 삼고 싶습니다. 계산기로 맺어진 관계는 계산이 맞지 않는 순간 파기되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지거나 권력을 잃거나 병들어 약해졌을 때 계산적인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이득이 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음의 온도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당신이 가장 춥고 어두운 바닥에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온기를 나눠줍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비합리성이자 사랑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관계에도 적정 온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상대를 덥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36.5도라는 따뜻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계는 저체온증에 걸려 서서히 죽어갑니다. 100원, 200원을 따지는 차가운 계산,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정함,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서늘한 이기심, 이런 것들이 모여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번 얼어붙은 마음은 깨진 얼음장처럼 날카로워져 서로를 베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돈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관계를 냉동실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잘해줘야지, 돈 많이 벌면 그때 밥 사야지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인생에서 나중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식물과 같아서 제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었던 순간들로 채워집니다. 이제 마음속에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밥값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불하는 그 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친구가 지갑을 꺼내려 할 때 투박하게 그 손을 막으며 오늘은 내가 살게, 너 힘든 거 다 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게 상대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눈에 고이는 눈물, 그리고 그가 평생 간직할 고마움, 이것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겠습니까? 30년 지기 친구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런 친구를 다시 만드는 데는 또다시 30년이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거대한 숲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핸드폰을 들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밥 한번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비즈니스에서는 정확함이 승리하지만 인생에서는 따뜻함이 승리합니다. 훗날 당신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똑똑했어 라고 기억하기보다 그 사람은 참 따뜻했어, 그 사람 덕분에 살만했어 라고 회상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차가운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계산보다는 배려로, 숫자보다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밥값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밥상 위에 오가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36.5도의 따뜻함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